에서도 보면은 이 음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음향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신비스럽습니다. 자, 콜로세움에 한 5만 명에서 7만 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몰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중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게 통제를 했을까? 자, 콜로세움 주변에, 콜로세움 둘레에 아치가 80개가 있습니다. 80개가 있고 각 아치마다 번호가 쭉 붙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번호가 붙어 있는데 L하고 II 되어 있죠. 그죠? L은 50을 뜻합니다. I 하나는 1입니다. 그러니까 1이 두 개니까 51이란 뜻이죠.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관중들은 전부 테세라라고 하는 입장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입장권에 이 번호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출입구를 딱 보고 이제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콜로세움은 설계를 워낙 잘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죠. 대단하죠. 콜로세움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볼거리가 제공됐는데 로마 시민들이 가장 즐겼던 것이 뭔가 하면은 맹수 사냥 시합 또는 검투사 시합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뭐 실을 읊고 하는 것은 아주 질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투사 시합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 기원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에트루리아 시대에는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검투사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검투사 시합을 왜 했는가 하니 이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지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이 검투사가 저승에다가 데려가 준다, 또는 이 영혼을 보호해 준다, 또는 이 영혼을 호위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검투사 의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검투사 의식이 로마에 전달되면서부터는 이게 성격이 좀 바뀝니다. 이게 완전히 게임이 됩니다. 완전히 보고 즐기는 하나의 놀이가 되어버립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웅장한 콜로세움. 하지만 그 영광의 뒤안길에는 피비린내 나는 아픈 과거가 숨어있다. 높은 지휘자의 죽음을 달래주던 의식에서 재미있는 게임으로 변질된 검투사 시합은 처음엔 주로 노예들이 맡았다가 전문적인 검투사들이 참여하면서 점점 잔인해져 간다. 로마인의 기상을 높여줬다는 검투사 시합. 열광하는 로마인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데 검투사 시합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됐는가 하니 콜로세움이 세워진 지 한 450년 정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검투사 시합은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이거를 금지시키려고 했지만은 금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를 막았다가는 정치적으로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5세기에 어떤 일이 생기나는 거 아니 동방에서 건너온 텔레마코스라는 그 승려가 한창 그 검투사하는 그 장소에 뛰어듭니다. 그 무대 안에 뛰어듭니다. 뛰어들고는 이 잔인한 경기를 제발 좀 그만하자라고 이제 외쳐댑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시민들이 어때요? 그 승려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시합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콜로세움은 세워진 지 한 450년 정도 사용되다가 이제 완전히 완전히 이제 폐쇄가 돼버립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에 또 지진이 몇 번 닥칩니다. 그러면서 콜로세움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콜로세움이 무너지니까 돌도 떨어지죠. 그 사람들은 이제 콜로세움에 가서 이 돌을 갖고 이제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을 그냥 갖고 옵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것도 자꾸 캐서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콜로세움이 점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기독교 순례자들이 로마에 오는데, 로마에 와서 이제 콜로세움을 보니까 이게 아주 처참하거든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은 로마도 무너지리라.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면은 세상도 무너지리니. 그 이후에도 콜로세움은 계속 파괴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 파괴의 절정에 이른 때가 언젠가 하니 로마의 르네상스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자, 로마의 르네상스 바람이 부니까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죠. 새로운 큰 빌딩을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 성당도 짓는단 말이죠. 자, 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멀리 가서 돌을 갖고 오자니 이게 좀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좋은 채석장이 하나 있는데 그 좋은 채석장이 뭐예요? 콜로세움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내에 있는 아주 가까운 채석장을 왜 그냥 두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돌을 가져갑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도 사실 상당히 많은 돌을 갖고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1700년대 교황이 이거 콜로세움 좀 보존하자 그러면서 이 콜로세움에서 옛날에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 받았으리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콜로세움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콜로세움 얘기만 했는데 로마에는 이 콜로세움만 있었느냐, 큰 경기장에 콜로세움만 있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경기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장이 키르쿠스 막시무스였습니다. 자, 키르쿠스는 스펠링이 C-I-R-C-U-S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서커스죠. 서커스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여러분들 배너를 보셨죠? 배너 보면은 전차 경기를 하죠. 이 신나는 이 가슴을 졸이게 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차 경기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키르쿠스 막시무스였습니다. 이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학자들에 의하면은 20만에서 한 3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으로 추산되니까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가 이 안에 모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키르쿠스 막시무스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막시무스란 말을 붙이느냐. 막시무스는 이제 맥시멈, 여러분들 맥시멈이라는 들어봤죠? 최대의 이런 말이죠. 이게 긴 쪽이 한 600m쯤 됩니다. 600m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단축이 한 100m쯤 됩니다. 이거를 한 바퀴 돌면은 얼마나 돈 거예요? 1km 200m죠. 1200m를 돈게 되죠. 근데 어떤 지점에서 돌면은 이게 한 1km 한 400m, 500m까지도 될 수 있겠죠. 외곽으로 만약 돈다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마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거리 단위의 마일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마일이 뭔고 하니 천이란 뜻입니다. 밀레, 이탈리아 말은 밀레인데 이 천이란 뜻입니다. 왜 천이냐? 천보란 뜻입니다. 천보. 알겠죠? 천보.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를 설계할 때 이 마일의 개념을 집어넣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뭐 1마일 정도, 대략 1마일 정도, 뭐 두 바퀴 돌면 2마일 정도. 자, 로마에는 이렇게 생긴 좀 길쭉한 경기장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경기장 중에서 제일 큰 게 물론 이거지만은 작은 규모의 길쭉한 경기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규모의 경기장은 이런 그 가운데 있는 중앙 분리대가 없었어요. 이런 작은 규모의 경기장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그건 또 스타디움이라고 불렀습니다.